그 사이 좀 눈길이 가는 게 원달러 환율이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. 오늘 1166원 밴드 하단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것보다도 원화 강세의 움직임이 좀 더 나오네요. 1165원권까지 기록되면서 시장 분위기 점차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. 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.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먼저 보겠습니다. 환경 관련된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화두죠. 국내에서도 탄소 감축 내용이 최근에 논의가 됐습니다. 2030 탄소 감축과 관련해 현재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는지, 또 산업계, 재계에서는 사실 좀 손사래를 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영향 미치게 될지 좀 얘기 나눠볼게요. 한 일주일 정도 전이었던 것 같은데 탄소중립위원회 2차 회의가 있었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로 좀 감축하겠다 40%로 발표가 됐었잖아요. 이게 예전과 비교했을 때는 얼마나 좀 강도 높은 것인지 좀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좀 살펴볼까요? 예, 지난주에 이게 발표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좀 경론이 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뭐 산업계하고 재계하고 그다음에 경제계하고 그다음에 정부하고 환경단체하고 상당히 좀 틀린데요. 일단 뭐 그 큰 틀로 조금 보게 되면 이 탄소 배출을 2030년도에 2018년도 대비해서 40%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게 기존의 계획은 26.3% 정도였었죠. 세부 내용으로 보게 되면 발전 분야에서 기존에 2억 6,900만 톤 정도였었는데 요거를 1억 4,900만 톤으로 44.4%를 감축하는 게 목표고요. 산업계에서는 기존 2억 6천만 톤 정도에서 2억 2,200만 톤 정도로 14.5%를 감축하는 게 목표로 정해졌습니다. 또 건물 쪽에서는 기존의 5,200만 톤에서 3,500만 톤으로 32.8% 정도 감축하는 게 목표로 정해졌고, 수송 분야에서는 기존의 9,800만 톤에서 6,100만 톤으로 37.8% 감축이 목표로 정해졌고요. 농축산 분야도 있는데 이쪽은 기존의 2,400만 톤 정도에서 1,800만 톤으로 27.1% 감축이 목표로 정해졌습니다. 또 이거 외에도 기타 쪽으로 해서 산림이나 하천 뭐 이런 쪽에다가 녹지를 조성해서 2,600만 톤의 탄소를 흡수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. 발전 같은 경우도 뭐 석탄이나 뭐 석유 떼가지고 해야 될 텐데 이거를 44%나 줄이면 거의 뭐 절반으로 확 깎아서 줄이겠다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산업계, 정부 이렇게 각계각층의 첨예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고 입장 차가 좀 크죠. 예, 산업계 쪽에서는 지금 불가능한 목표치라고 뭐 그렇게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. 자,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냥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이기적인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발전 분야에서는 44.4%라는 엄청난 숫자를 감축을 하기로 했고요. 산업계 쪽에서는 지금 기존에 2억 6천만 톤에서 2억 2,200만 톤으로 불과 14.5% 정도 감축을 하는 걸 목표로 삼았으니까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산업계 쪽 우리 경제를 좀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뭐 이런 계획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이 산업계 쪽에서 불가능한 목표다라는 거는 약간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. 또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.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가야 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. 환경단체에서는 좀 더 심합니다. 이 탄소중립위원회가 양쪽에서 전부 다 욕을 먹고 있어요. 산업계 쪽에서는 불가능한 거다. 환경단체 쪽에서는 이거 너무 작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환경단체에서는 제대로 온난화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되려면 2030년까지 최소한 70%는 감축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공멸하고 난 다음에도 돈 타령을 할 것이냐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집단별로 너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그런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또 이쪽 얘기 들으면 그것도 맞는 얘기고 산업계에서 힘들다 하는 게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. 또 환경 문제는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쓰레기 양이 더 많아지는 그런 여러 가지 기상이변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미룰 일만은 아니다라는 환경단체 이야기도 너무 이해가 됩니다. 그래서 더 고민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주식시장 관련돼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.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?
뭐 산업계는 마찬가지로 너무 급하게 증가되는 비용 부담, 뭐 이런 게 부담이 될 겁니다. 하지만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 생존이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. 뭐 우리 투자자들이 흔히 잘 알다시피 탄소 국경세 이런 부분들도 점점 강화가 되고 있을 거고요. 자,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기업은 포스코입니다. 그런데 이 포스코 쪽에서는 2040년도에 그 수소 환원 제철 기법을 도입을 해서 그때부터 양산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. 그때까지 포스코가 과연 기다릴 시간이 있을지 그거는 좀 의문입니다. 왜냐하면 지금 뭐 어떤 그런 그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이유로 그때부터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스웨덴의 철강 기업 사부 같은 경우는 벌써 볼보에다가 그린 철강을 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. 그리고 또 세계 2위 철강 회사죠. 아르센미텔 같은 경우는 저 스페인 쪽에 10억 유로를 투자를 해서 2025년부터 탄소를 50%를 감축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. 자, 그렇게 되면 여기서 지금 당장 비용 들어가는 부분들, 이런 부분들 때문에 투자를 늦추고 그런 쪽으로 탄소 감축을 늦추게 된다라면 더 이상 경제업체는 기다려주지 않을 겁니다. 이런 쪽에 전 세계는 이런 친환경 쪽으로 생산한 이런 품목의 저 제품을 사용하게 될 거고요. 그렇게 된다라면 이 탄소 배출을 좀 늦게 이렇게 미루고 계속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는 시장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계속해서 화석연료 쓰겠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. 그리고 말씀하는 가운데 그린 철강을 공급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린 철강은 뭔가요? 네, 전문가님. 네, 지금 안 들리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아르셀로미탈과 또 사브와 관련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어요. 해외 사례를 통해서 이미 다른 이 철강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실행하고 있고 사브가 볼보에 그린 철강 공급을 완료했다라는 내용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아마 화석 연료를 안 쓰고 철강을 만들면 그린 철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. 결국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화석 연료를 안 쓰고 대안이 있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과도기를 너무 좀 강하게 겪지 않고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대안 이 부분이 논의가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요즘에 소형 모듈 원자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. 전문가님 연결되셨어요? 네, 저희 지금 나머지 투자 대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신재생 에너지, 뭐 풍력, 태양광 그리고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력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. 국내에서는 수소 산업 관련해서 상당히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물을 분리해서 수소를 온전히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만들다기보다는 그 물을 분리하기 위해서도 또 에너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순수한 친환경인가에 대한 논의는 또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시각들도 있습니다. 시장에서는 이미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지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전문가님, 그러면 마지막으로 투자 아이디어 알려주세요. 예, 지금 뭐 감축 분야 중에서 가장 크게 줄일 분야는 저 발전 분야죠.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이 지금 현재 2018년도에 6.2%에서 2030년도에 30.2%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. 자, 뭐 그렇게 되면 풍력이나 태양광, 설비 투자의 증가는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사실이 되겠죠. 또 원전 없이는 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요. 뭐 현 정부에서는 지금 현 대통령께서 그 탈원전을 공약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얘기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차기 정권에서는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변화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 원전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도 관심 대상이 될 수 있고요. 자,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쪽으로 좀 살펴보면 좋은 기회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래서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까지 얘기를 해주셨네요. 마지막으로 오늘 장 큰 그림 그려주세요. 자, 태양광이나 풍력의 단가는 기술 발전으로 계속해서 하향 추세로 지금 있습니다.
뭐냐 하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 발전 단가가 10년 전에 비해서 불과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. 풍력 같은 경우도 10년 전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로 떨어졌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신재생 에너지의 최대 단점인 부분이 간헐성이라는 게 있는데요. 뭐 태양이 뜰 때도 있고 안 뜰 때도 있고 그다음에 바람이 불 때도 있고 안 불 때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게 뭐 전력이 생길 때는 발전이 될 때는 너무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또 뭐 태양이 안 뜨거나 바람이 안 불면 발전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. 이런 것들은 많이 발전이 됐을 때 그거를 수소로 만들어서 보관을 하는 그 수소가 보완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수소 경제하고 신재생 에너지 쪽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한 덩어리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. 자, 거대한 시대의 흐름은 누구도 거역 못 하고요.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는 그런 투자가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